네, 계속해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법원이 쓴 판결은 사실상 사법농단은 없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에서 재판 거래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피고 대리인을 만나고 재판 계획을 말해주고 수사로 드러났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법원이 판결한 거는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게 죄는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는 행사할 권한이 아예 없다. 또 일부는 권한은 있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공모하지 않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피고 대리인을 만나고 재판 계획을 말해줘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판사가 일선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 관련 보고서를 써서 독립성을 해쳐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들은 법원이 자체 조사를 한 뒤에 대중에 스스로 공개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이 비판적이어서 여론이 일었었고 비판 여론이 일었었고 그 뒤에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하는 일까지 이어졌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판사 성향을 분류하거나 이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대통령과 면담한 뒤 내용을 정리한 문건도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또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했는데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된 거군요. 예, 2018년 5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린 뒤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로 이런 개입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도 하겠다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물거품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규모도 줄이고 법원장도 판사들이 추천하게 하고 고등법원장 승진 제도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법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았고 행정처 규모도 다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